안녕하세요. 트랙터공학 중간대체 발표로 내연기관의 구조와 원리에 대해 발표를 하게 된 생물산업기계공학과 19학번 박재현입니다. 지금부터 내연기관의 기본적인 개념과 사행정 엔진의 원리와 구조, 그리고 내연기관 중에 가솔린 엔진과 디젤 엔진의 특징과 차이점, 장단점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내연기관의 개념부터 시작하여 사행정 엔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보고 디젤과 가솔린, 즉 휘발유와 경유의 특성 차이와 디젤 엔진과 가솔린 엔진의 구조적 차이,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내연기관의 개념입니다. 내연기관이란 열기관의 한 종류로서 실린더 내부에서의 연료를 연소시켜 동력을 발생시키는 엔진을 뜻합니다. 엔진 혹은 내연기관은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들어가는데 종종 자동차의 심장에 비유되곤 합니다. 오늘날 자동차에 주로 사용되는 엔진에는 가솔린 엔진과 디젤 엔진이 있는데 이 두 엔진은 모두 내연기관에 해당합니다. 이제 내연기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내연기관은 19세기 후반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요. 사행정 내연기관의 1860년에 최초의 내연기관이 나왔습니다. 이 내연기관의 작동 1876년에 행정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니콜라스 오토에 의해서 한번 내려가거나 최초로 상업화된 내연기관이 개발되는데요. 이제 일행정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 유명한 오토 사이클입니다. 사행정 니콜라스 오토는 대표적으로 사행정 사이클인 있고요. 흡입, 이행정, 압축, 오행정, 팽창 방식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행정 내연기관에 적용했는데요. 오토바이에 많이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내연기관에 적용이 되고 가솔린 있습니다. 엔진을 예를 들어서 사행정 방식의 작동 원리에 것은 가솔린 엔진 설명드리겠습니다. 1883년에 사행정은 실제 흡입, 작동이 가능한 가솔린 엔진을 제작했고 102의 순서인데요. 1886년에는 벤츠가 가솔린 엔진을 장착한 세바퀴 자동차로 특허를 받았습니다. 1890년대 이후에는 다양한 네바퀴 자동차가 등장하면서 프랑스가 자동차 강국으로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흡입 행정입니다. 또 연료가 더 이상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흡입 밸브가 닫히고 피스톤은 위로 올라옵니다. 이렇게 되면 혼합가스가 고온 고압으로 압축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압축 행정입니다. 이렇게 압축이 된 혼합가스에 점화 플러그가 스파크를 일으키게 되면은 그 혼합가스가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 힘으로 피스톤이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거를 팽창 행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배기 밸브가 열리고 피스톤이 올라가면서 배기가스를 내보내는데 이것이 배기 행정입니다. 이렇게 한 사이클이 지나가면은 그 크랭크 축은 총 두 번을 회전을 하게 되는데요. 흡입할 때 처음에 반바퀴가 돌아가고 압축을 하면서 다시 반바퀴가 돌아서 이게 1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폭발하면서 반바퀴가 돌고 배기 과정을 마치면서 다시 반바퀴가 돌아서 총 2회전을 하게 됩니다. 피스톤이 한번 내려가거나 아니면은 올라가는 것을 일행정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총 2회전을 하면서 사행정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내연기관의 구조입니다. C죠. 밑에 C는 크랭크 축으로서 이 크랭크 축은 피스톤의 직선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E와 I는 각각
흡기 캠샤프트 그리고 배기 캠샤프트로 밸브를 열고 닫는 것을 이 캠샤프트가 담당을 하는데요. 이제 회전 운동을 밸브를 열고 닫을 수 있도록 열고 닫을 때 필요한 직선 운동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캠샤프트는 배기 캠샤프트 하나와 흡기 캠샤프트 하나, 이렇게 총 2개의 캠샤프트가 있는데 이런 방식을 DOHC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캠샤프트는 크랭크 축과 타이밍 벨트나 타이밍 체인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타이밍 벨트는 내구성이 약해서 보통 이제 타이밍 체인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P는 피스톤으로서 실린더 안쪽에 수직 왕복 운동을 하는 여기 노란색 원통형 부품입니다. 피스톤에는 총 3개의 링이 이렇게 있는데 2개는 압축 링이고 1개는 오일 링이라고 합니다. 압축 링은 피스톤과 실린더 벽 사이에 밀착되어서 그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해주고요. 오일링은 벽면에 남아있는 여분의 엔진 오일을 이렇게 긁으면서 내려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S의 점화 플래그는 밸브 사이에 존재하고 연료와 공기가 섞인 혼합가스에 스파크를 만들어 폭발을 일으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가솔린 엔진에는 있지만 디젤 엔진에는 없는 그런 부품이고요. 또 이제 V는 밸브로 흡입 행정에서 흡기 밸브가 열리게 되고 그리고 압축 폭발 행정에서는 밸브는 닫혀 있다가 배기 행정에서 배기 밸브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제 크랭크 축은 2번 회전할 때 캠축이 1번 회전하게 되는데 그때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도 각 1회씩 열고 닫히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W 액체 냉각 통로는요, 이제 뜨거워진 실린더에 열을 식히기 위해서 냉각수가 이제 필요한데 그런 냉각수가 들어있고 순환될 수 있게 해주는 통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디젤 엔진과 가솔린 엔진의 차이입니다. 먼저 디젤과 가솔린 두 연료의 핵심 특성 차이입니다. 디젤 엔진과 가솔린 엔진은 구조가 거의 같은데 연료가 착화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 이유는 두 연료의 성질이 달라서 두 연료가 연소하는 방법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휘발유는 휘발성이 강해서 쉽게 증발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기와 효율적으로 혼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 보시면은 혼합이 잘 되는 가솔린을 이용하는 가솔린 엔진에서는 스파크 하나만으로도 깔끔한 연소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경유는 휘발성이 높지 않아 공기와 제대로 혼합되지 않는다는 특성이 조금 있습니다. 또 이쪽에 보시면은 가솔린과 디젤의 인화점이 나타나 있습니다. 인화점이란 액체 혹은 기체 성분에서 발생한 유증기가 공기와 만나 불꽃에 의해 불이 붙을 수 있는 최저의 온도를 의미하는데요. 가솔린의 인화점은 영하 43도인 반면에 디젤의 인화점은 52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가솔린은 매우 낮은 기온인 영하 43도에서도 불이 붙을 수 있지만 디젤은 가솔린보다도 훨씬 높은 온도인 이제 영상 52도까지 최소 가야 착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연료에서의 동력 생산 방식의 차이점은 사실은 인화점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디젤 엔진과 가솔린 엔진의
구조적인 차이와 장단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젤 엔진과 가솔린 엔진의 구조적 차이가 이제 발생하는 이유는 앞에서 말했듯이 가솔린 엔진에서는 이제 자연스럽게 연료와 공기가 혼합이 되기 때문에 혼합된 공기에 스파크 플러그를 이용해서 이제 폭발을 만들 수 있지만은 디젤 엔진은 디젤 자체가 이제 인화점이 낮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압력으로 공기를 이제 압축시켜서 온도를 올린 후 그 뜨거운 공기에 미립화된 경유를 분사해서 그렇게 폭발이 일어나도록 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디젤 엔진은 연료 분사기인 인젝션 플래그를 사용하고 가솔린 엔진은 점화 플러그를 사용하여 하게 되는 이유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조적 차이가 발생합니다. 다음은 이제 장단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또 여러분들 중에서도 가솔린 엔진이 디젤 엔진에 비해서 조금 덜 시끄럽다거나 진동이 좀 덜하다거나 이런 것을 느껴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가솔린 엔진의 혼합공기 연소 과정이 이제 좀 매끄럽게 잘 접화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은 이제 디젤 엔진의 경우는 어디에서나 연소가 시작될 수가 있는데요. 실린더 안에 어디에서나 이 과정은 그 제어를 할 수 없다고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제 과도한 진동 및 소음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런 문제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디젤 엔진은 가솔린 엔진보다 좀 더 이제 구조가 견고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를 하면서 또 디젤 엔진이 가솔린 엔진에 비해서 비용이 조금 더 들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무게 같은 면에서도 가솔린 엔진에 비해서 디젤 엔진이 좀 더 훨씬 무겁고 그렇게 됐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비용적인 문제가 발생이 조금 더 되고 자연스럽게 이제 경량 장치를 만들 때는 디젤 엔진보다는 가솔린 엔진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도 디젤 엔진이 가솔린 엔진보다 보시면 이제 연비가 좀 더 좋은 편인데 그 이유는 압축비가 높을수록 연비가 좋은데 디젤 엔진은 공기만 압축하기 때문에 자기 점화의 위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호한 압축비를 달성할 수 있는데 반면에 가솔린 엔진은 이게 자기 점화의 위험이 있습니다. 너무 높은 압축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디젤 쪽에 이 연비가 조금 더 좋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디젤 엔진은 토크가 높아서 순간 출력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가솔린 엔진은 이제 디젤 엔진보다 마력이 조금 더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엔진 쪽에서 고장이 났을 때 수리비 같은 경우 가솔린 엔진에 비해 디젤 엔진이 훨씬 더 이제 견고하게 제작되었기 때문에 수리비 또한 가솔린 엔진에 비해 디젤 엔진이 좀 더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가솔린 엔진에는 이제 휘발유가 들어가니까 가솔린은 이제 화재 위험이 조금 더 높은 편이고요. 기름값이 저희 경유보다 휘발유가 비싸잖아요. 그리고 기름값이 더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디젤 엔진의 단점을 보시면은 기온이 낮으면은 시동이 잘 안 걸리는데 이게 인화점이 높아서 기온이 낮으면은 시동이 이렇게 막
빨리 한 번에 걸리거나 이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리고 관리 면에서도 가솔린 엔진은 이제 디젤 엔진에 비해 관리가 좀 편한 편이고, 또 디젤 엔진은 조금 가솔린 엔진에 비해 관리가 좀 힘들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연기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